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이제 파워포인트와 엑셀 과정, 주말 과정 개강을 했습니다. 원래는 1월 달에 개강을 해야 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연기가 돼서 이렇게 됐고요. 아마도 정상적으로 6월 달까지 수업을 다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조심을 해야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제 엑셀하고 파워포인트인데, 파워포인트 먼저 배우고 이제 엑셀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엑셀을 먼저 배우면 좋은데 엑셀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배우고 나면, 어려운 거 배우다 보면 이제 막 힘이 드니까 안 배우려 그러는 거야. 근데 편견인 것 같아요. 엑셀이 왜 어려울까? 저 파워포인트가 더 어렵던데, 개인적으로. 자, 여기 보면 이제 브록 CD도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이 샘플 데이터를 받아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수업 내용이, 오늘은 이제 기본 문서 작성하는 거, 파워포인트 시작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하는데, 순서는 여기 나와 있고요. 아까 여러분들 제 홈페이지 다 들어와 보셨잖아요. 거기 오시면 저 위에가 공부방이라고 있어요. 공부방. 왼쪽에도 여기도 있어요. 공부방이. 여기도 공부방이 있고, 저 위로 가면 여기 현재 강좌 공부방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강의한 내용이 여기 쭉 있거든. 제가 어제도 다른 데 개강을 했고 다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수업 자료는 11번에 올라갈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다른 데서 강의를 하는 거를 예를 들어 드리면, 제가 이렇게 뭐 메모하는 것까지 다 그대로 올라가요. 공부방에.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보시는 건데, 유튜브 가서 찾으시려면 어려우니까 제 홈페이지 공부방에 오셔가지고 여기 빨갛게 링크 걸린 거 있잖아요. 빨간 글자 옆에 있는 거. 얘를 누르시면은 요렇게 마켓컬리가 처음이면 컬리 인기 상품을 대박을 살 수 있는 100원 이렇게 강의가 이제 광고가 들어가고,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수업 제가 강의한 내용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기지 말고 제가 이렇게 강의한 게 있을 거니까 이걸 복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실 거 있으면 여기다가 질문하시면 되고. 여기 댓글 로그인 하셔야 돼. 로그인 하셔서 댓글을 쓰시면 제가 바로바로 띵동하고 제 핸드폰으로 오거든요. 그럼 제가 그때그때마다 답변을 해드릴 수도 있고. 지금 어떻다? 그냥 드래그를 해도 컨트롤. 요렇게. 어디? 공부방. 왼쪽에 공부방이라고 되니까 이거 누르셔도 돼요. 그럼 여기에 제 위에가 서부야. 제가 서부 여성발전센터에서 강의를 처음 시작했어요. 물론 다른 곳에서 강의를 했는데 여성발전센터는 제가 서부를 제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서부가 제일 위에 있어. 순서상으로. 여기 있는 걸 눌러보시면 이 책으로 합니다. 브록 CD도 있고요.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다 그대로 있거든요. 이대로 진행할 거니까는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지. 제가 명함 드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중앙에 제 홈페이지 주소 있었죠. 거기 공부방만 찾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강의가 종강이 되면은 공부방에 있는 자료가 다 사라져요. 지난 강좌 공부방, 공부방 2로 넘어간다고. 공부방 2로 가보면요, 제가 그동안 강의한 거 다 있어요. 2,500개. 언제까지 보실 수 있느냐면 2029년 12월 6일까지. 그때까지 하고 컴퓨터 강사 안 하려고. 강의 안 하면 서비스도 멈추려고. 더 해야죠. 건강하게. 훈장답게 가 쓰고 도포자락 휘날리면서 해야죠. 자,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 하시면 되고요.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바탕화면에 이렇게 있으면 괜찮은데, 바탕화면에 없으시면요, 시작 버튼 누르셔가지고 ABC 순서대로 나오니까는 여기에 파워포인트라는 게 있는가 찾아보세요. 여기 어디 갔어? 어디로 쟀다?
본래 파워포인트는 P자인데 OPP 안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는 게 있나요? 네, 오피스 여기 있네. 오피스 2013에 가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13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여기를 가시면 엑셀 2013 또 파워포인트 2013 다 보여요. 2016은 겉에 나와 있어. 겉에 2019하고 근데 2010하고 2016은 오피스 2013이란 폴더 안에 요 폴더를 클릭해야 이 안에 쫙 펼쳐져요.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리고 또 하나 메모는 해드리겠지만은 우리들이 공부하는 프로그램 버전을 잘 아셔야 돼요. 예. MS 오피스 2013 버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도 하고 파워포인트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은 한컴 오피스라 그래요. 한컴 오피스 2014 그 중에 이제 한글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만 따로 사서 설치할 수도 있고 파워포인트만 따로 설치할 수도 있는데 거의 힘들 거예요. 대부분은 패키지로 돼 있어. 패키지로 엑셀,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이런 식으로. 한글은 한글만 따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한글, 한셀, 엑셀과 같은 한셀, 한쇼 여기다 메모해 드릴게요. 한셀, 엑셀하고 같은 거고 한쇼 이게 파워포인트랑 같은 거예요. 보통 패키지로 판매를 하거든요. 현재는 MS는 2019까지 나와 있고요. 한컴은 2020 버전까지 나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2013이나 2014 버전을 설치하시려면 아마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판매를 안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신 버전을 가지고 하여튼 간에 설치를 해서 쓰셔도 상관없어요. 파워포인트 2013, 2016, 2019 세 가지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니까 걱정 안 하시고 쓰셔도 되고 한글도 2014, 2016, 2018, 2020 네 가지가 거의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우리 말씀드린 대로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이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프레젠테이션 표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려면 뭐로 한다? 글자. 여기서 말하는 글자는 뭐죠? 한글, 영문, 한자, 기호, 특수문자 이런 것들. 우리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고 키보드로 입력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글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그림 또는 사진. 그 다음에 음성. 이걸 오디오라고 하죠. 오디오.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도 있잖아요. 비디오 이런 거. 그 다음에 도형. 동글뱅이, 삼각형, 네모, 팔각형, 오각형 뭐 이런 거. 화살표 이런 것들. 도형. 그 다음에 스마트 아트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스마트 아트.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막 작업을 하고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도형이 이렇게 그림이 움직이는 거 있다 그랬잖아요. 애니메이션이라 그래요.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화면 전환 효과라는 것도 있어요. 전환 효과. 화면이 막 슉슉 움직여. 소리도 내. 이런 거를 가지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 이번에 새로운 물건이 나오는데 물건 사세요 라고 소개도 해야 되고 우리 포스터, 간판, 현수막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프레젠테이션 하는 파워포인트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실행을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은 요렇게 어떤 거를 만드실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나는 여기 명언을 만들 거야, 목판을 할 거야, 비누를 할 거야, 천체를 할 거야 라는데 대부분은 그냥 하얀 바탕에서 시작할 거거든요. 이렇게.
깜짝. 자, 파워포인트를 시작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화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있는 거기 빈 화면을 우리가 누르시면 돼요. 예. 자,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뭐예요? 제목, 부제목 입력하는 거예요. 자, 화면을 제가 이렇게 열어놓고 보여드리면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에 그림이 하나 보이죠? 왼쪽에 그림이 하나 보이죠? 그렇죠? 여기요? 여기다 글자를 써볼 거예요. 제목에다 뭐라고 쓰느냐? 주말 과정 파워포인트라고 써보세요. 이렇게. 여기 부제목 쓰는 란 있잖아요. 부제목 쓰는 란. 부제목 쓰는 란 뭐라고 쓰면 좋을까? 각자 이름 쓰면 돼요. 각자 이름 쓰면 돼. 그럼 왼쪽에는 그렇게 작은 그림이 뜨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걸 클릭하면 오른쪽에 있는 걸 선택을 해서 고치는 거고, 왼쪽에 있는 작은 그림을 고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한 화면이 넘어갔어요. 이걸 슬라이드라 그래. 슬라이드. 우리 예전에 시청각실에서 환등기 틀어놓고 뭐 봤던 거 기억나세요? 그 슬라이드 하나. 그러면 얘는 하나 만들었으니까 이제 또 없잖아. 화면을 더 늘려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새 슬라이드라는 거 보이세요? 새 슬라이드? 요 왼쪽에 새 슬라이드 이거 보이세요? 요거 누르시면 되는데, 새 슬라이드 화살표가 있는 애가 있고, 화살표. 이 화살표 눌러보세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목 슬라이드는 보통 한 번 쓰면 안 써요. 뭐 두 번 써도 되는데, 제목 슬라이드는 쓰는 내용이 큰 제목, 작은 제목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 및 내용은 뭐냐면, 이제 뭐 글자를 많이 쓸 때 요걸 써요. 글자를 많이 쓸 때. 얘는 뭘까요? 얘는 왼쪽 오른쪽 두 개를 보여주는 거. 성형수술하기 전, 성형수술하고 후 뭐 이런 거 있잖아. 운동을 했을 때 똥배가 나왔을 때 전, 날씬한 몸매 후 이런 거. 그렇게 두 가지를 보여줄 때는 얘가 좀 좋고, 제목만 써놓고 여기다 내가 뭐 그림도 가지고 갈 때는 제목만, 제목도 없이 비어있는 화면 열어놓고 내가 마음대로 이것저것 넣고 싶으면 빈 화면. 보통 그런 거 많이 써요. 자, 제목 및 내용 한번 눌러보세요. 제목 및 내용 누르시면 이렇게 뜨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우리가 배울 내용, 우리가 배울 내용이라고 쓰고, 아래다가는 요 정도만 써볼게요. 요 정도만. 글자 써보셨어요? 네. 글자 뭐 빨리 안 쓰셔도 돼. 막 그냥 1, 2, 3, 4만 써놓으셔도 돼. 글씨 쓰는 거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요런 거 있다라는 걸 한번 보는 거지. 맛을 보려고. 자, 그럼 왼쪽에 보면 요렇게 큰 그림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클릭하면 걔가 옆에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제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려면 슬라이드가 꽤 많이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이 스마트폰을 내가 소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품 제목에다가는 이제 스마트폰 그림이 하나 딱 떠야 되고, 이게 새로 나온 갤럭시 S50이다 뭐 이렇게 해놓고, 그럼 어떤 거를 소개해야 될까? 핸드폰을 새로 소개한다 그러면, 여러분 최근에 핸드폰 그 광고 나온 거 많이 보셨잖아요. 아이폰도 그렇고 대부분 카메라 얘기하대. 뭐 달표면도 찍었느니 뭐 이런 거. 그게 카메라 광고인가? 근데 사람들은 핸드폰을 생각할 때 카메라가 일단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나 봐. 카메라가 성능이 좋고 뭐 1억 화소가 찍힌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카톡이 잘 됩니다. 전화가 잘 됩니다. 이건 얘기 안 해도 다 알아. 그렇죠. 다 알잖아요. 그럼 뭔가를 내가 광고에다 넣어야 될지를 한번 착 스케치를 해봐야 돼. 그래서 그거를 내 생각을 여기다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컴퓨터에다가. 그럼 말로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사진도 보여줘야 되고 영상도 보여야 되고, 영상. 막 뛰어가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흔들림이 없어. 그런 것도 보여줘야 되고. 우리 보통 막 걸어가면서 사진 찍으면 어때요? 흔들리잖아. 근데 만약에 뜀박질을 하면서 사진 찍었는데 흔들림이 없다고 한다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걸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 내가 막 뛰어가면서 막 영상을 촬영하거나 사진 찍는 거를 누군가가 또 찍어줘야지. 누군가가, 카메라 감독님이 와서 도와줘야지. 그치? 그런 거. 그럼 뭐가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비디오가 필요한 거죠. 음성도 들어가죠? 말로 설명 안 하면 안 되잖아. 말로 설명하잖아, 다. 글자도 설명하지만, 글자도 나오지만. 그렇지. 예. 우리 교재 어디를 보시냐면은요, 12쪽. 페이지가 요 끝에 있어요. 왼쪽, 오른쪽 옆에 있어요. 옆면에. 옆면에 있어. 예. 여기 보시면 1장 넘기기 전에 이런 게 있더라고. 부록 CD 사용법. 이 책 안에 CD가 들어있는 건 아시죠? 그 CD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CD가 잘못하면 부러지거든. CD를 잘 쓰셔야 돼. 그래서 CD는 잘 보관해 두시고, 갖고 다니시다가 부러지면 또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테고, 다운로드하는 방법. 그래서 이 컴퓨터에다 보관해 두면 되고, 댁에서도 또 하셔야 되고. 그거는 넘어가고, 한 장 더 넘기면 이제 파워포인트 2013 사용하기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2013이나 2016이나 2019나 거의 같아요. 기능이 조금 더 나아진 거지 전혀 다른 거는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까 우리 파워포인트 실행했을 때 그런 말 나왔었잖아. 요런 거 있었잖아. 요런 거 있었죠, 처음에. 그 그림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 중에서 하나 골라서 하겠다 이거죠. 예, 골라서 하겠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빈 화면을 선택해서 만들었고, 자, 오른쪽 13쪽에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파워포인트 2013을 실행하면 이게 처음에 시작 화면이라는 게, 시작 화면. 이게 시작 화면이래요. 자, 제가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를 실행하면은요, 새로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새로 시작하면은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 우리는 파워포인트 시작 화면이라 그래. 그래서 최근에 어떤 거를 사용했는지가 여기 보이는 거야. 최근에 사용한 게 하나도 없네. 여기 책에 보면 몇 개 있잖아요. 4개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댁에서 파워포인트를 작업을 하고 저장하고 보관하고 하다 보면 과거에 했던 게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 일일이 찾으러 다니면 힘드니까 여기 뜬단 말이야. 어떤 거를 했는지. 근데 거기 없으면 이제 다시 열어봐야지. 만든 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작 화면을 표시하지 않으려면 이런 것 없이 바로 파워포인트가 나오게 할 수 있대. 바로 이제 이게 탁 바로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대.
그게 좋은지 아까 그게 좋은지 시작 화면에 나오는 게 좋을지는 여기 있는 걸 가지고 해보라는 얘기지. 한번 잠깐 보여는 드릴게요. 옵션에 가서 아래쪽에 보면은 요 시작 화면 표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있어요. 요거 밑에 거. 이걸 만약에 표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제가 다음에 파워포인트를 시작하잖아요. 바로 일로 나오잖아. 근데 이게 안 좋아. 나오는 게 좋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 옵션에 가서 저 밑에 있는 걸 선택하래. 예. 그러면 제가 다음에 파워포인트를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게 나온다는 거지.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또 어디 가면 또 말하는 게 다르지. 야, 너 시작하면 나오게 할 줄 알아? 난 안 나오게 하는데. 근데 옆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고. 그걸 막 서로 주제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못 끼면 속상하잖아요. 알아야 끼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 얘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파워포인트가 2010서부터는 옛날 버전이라고 하고 2010까지는 2010 다음이 2013이에요. 2013서부터는 뭐가 새로 바뀌었어. 2010까지. 예, 메모를 하나 해드리면 그 2010 버전까지와 2013 버전부터 저희 차이점이 있어요. 엑셀은 파워포인트는 2007에서 변화가 확 일어났어요. 그리고 2010에 가서 안정을 취했어요. 안정을 취하고 잘 지내다가 보니까 사람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는 거야. 2013에 가서 확 변했어요. 뭐가 변했냐면 요 화면 있잖아요. 요 화면. 이 화면이 이게 슬라이드 화면이 넓게 나와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해보세요.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어딘지 찾으셨어요? 네, 새로 만들기 누르면 그냥 빈 화면 누를 거예요. 빈 화면. 요거 하얀 거. 그러면 이렇게 변해. 그러면 제목을 입력하세요. 부제목을 입력하세요. 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그 옆에 테두리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테두리가 넓게 나와. 잘 모르시면 같이 한번 해보세요. 디자인. 저 상단에 보면 디자인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슬라이드 크기라고 있어요. 슬라이드 크기. 얘를 눌러보세요. 슬라이드 크기를 누르시면 거기에 와이드 이게 있어. 우리 현재 와이드야. 와이드 스크린이라는 말이 보이세요? 현재가 와이드인데 표준으로 바꿔보세요. 어떻게 되나? 우리 모니터 비율이 지금 표준이야. 지금 우리가 쓰는 모니터가 옛날 4:3 비율의 모니터라 그래요. 이게 표준이에요. 표준. 그런데 계속해서 와이드 텔레비전이나 와이드 모니터들이 많이 생산돼서 보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워포인트 문서도 와이드 형태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2013서부터는 와이드를 제공하는 겁니다. 물론 2010은 표준으로 나오지만 마찬가지로 와이드로 바꾸면 돼요. 2010은 기본이 표준, 2013서부터는 기본이 와이드. 새로 와이드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와이드부터 시작한다는 거지. 특별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만든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여기다가 제목도 쓰고 부제목도 쓰고 아까 연습하던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발표자 도구라는 게 만들어졌대요. 발표자 도구. 자, 여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파워포인트 부제목에다가 재미나게 공부하기. 제목 써보시고 부제목에다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글자를 안 쓰면 안 되고 글자를 한 글자라도 써보세요. 1이나 2나 뭐 A, B, C 이런 거. 지금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실행했을 때 이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2010 버전도 있어요. 2010 버전도 있는데 2010 버전 파워포인트는 약간 달라. 2010 버전은요 표준 형태로 나와. 그리고 아까 디자인 제가 가보라고 했죠. 디자인 메뉴도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와이드 이게 와이드가 돼. 와이드가 됐죠. 그렇죠.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냥 뭐라도 공부하시다가 안 되시면 옆 사람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쫓아가서 도와드릴 테니까. 그러려고 여러분 비싼 수강료 내고 공부하시는 거고, 저는 그렇게 도와드리려고 여기 오는 사람이니까 저를 부려먹으면 돼요. 자, 그런데 빈 종이에다가 검은 글씨를 쓰니까 별로 안 예쁜 것 같아. 그래서 디자인에 가시면 요 색깔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색깔 있는 애들 한번 눌러보세요.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요쪽에 하나, 요쪽에 또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왼쪽 거를 누르시면 왼쪽 거에 해당하는 게 오른쪽에 펼쳐져. 제가 여기 가운데 허연 거를 클릭했더니 이 주변 색깔이 짙은 색도 있고 옅은 색도 있고 종류가 있어. 제가 여기 있는 하늘색을 선택했는데 하늘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고 오렌지색도 있고 종류가 나타나. 이것도 고칠 수도 있어요. 난 이 색깔을 좀 바꾸고 싶어 뭐 이런 거. 왼쪽에 보면 허연 거 있죠. 허연 거. 이게 색깔이 막 알록달록 안 하는 허연 거 있잖아. 이렇게. 그게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빈 화면에다가 하얀 화면에다 글자 쓰고 공부하는 거라지만은 이렇게 해서 발표하면 별로 안 이뻐요. 이런 거를 톡 해가지고 해야지. 이런 거. 이렇게.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거를 보통 우리 컴퓨터 공부를 할 때는 파워포인트로 우리가 교환을 만들진 않아요. 책이 있으니까. 그런데 컴퓨터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에서는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파워포인트로 교환을 만들어서 가져와서 먼저 보여주신다고. 자, 같이 한번 해보세요. F5번 키 한번 눌러보세요. F5번 키. 여기 있어요. 여기. 키보드 위에 F1, 2, 3, 4, 5, 6, F12번까지 있잖아요. 그 F5번 키 눌러보세요. 그러면 얘가 큰 화면으로 변해. 이렇게. 변하죠. 그렇죠.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여보세요. 마우스 움직여보세요. 전 화면상에서 가려졌지만은 왼쪽 밑에 보면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연필 모양 이런 거 보이세요? 마우스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화면 밑에 연필 모양 같은 것도 있어. 그럼 거기에서 이거를 뭐 펜으로 선택하거나 그 뭐 이렇게 마우스를 비벼대면 이렇게 막 펜도 그려지거든. 이런 거. 이것이 2010에는 없었고 2013부터 생겼대. 그게 발표자 도구라는 게 특별한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빠져나가야 되지. 빠져나가야지. 발표를 했으니까 끝나고 나면 빠져나가야 되는데 마우스를 클릭하면 다음 넘어가요. 그런데 중간에 빠져나갈 때는 ESC라는 키가 있어요. 왼쪽 위에 있는 거. 왼쪽 키보드 왼쪽에 보면 ESC라고 있잖아요. 그걸 누르면 중간에 빠져나가는 건데 마우스로 이렇게 흔들면서 빨간색으로 색칠도 하고 했으면 주석이라고 하는 걸 유지하겠습니까? 그러면 유지를 하든 말든 상관은 없고요. 하나 메모해 드릴게요. 아까 요런 키가 있었죠? 요런 키. Escape라고 해요. Escape의 줄임말이에요. ESC 키가. 이건 뭐냐면 탈출할 때 쓰는 거예요. 탈출이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 어떤 작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인쇄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나 이거 안 할래. 그럼 ESC 누르면 돼. 보통 취소 누르잖아요. 취소. 취소를 누를 수 있으면 취소를 누르는데 취소라는 걸 누를 수 화면이 없어. 취소라는 글자가. 그럼 ESC 누르면 취소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탈출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탈출이야, 탈출. 취소, 취소. 언제라도. 언제라도. 근데 지금은 취소, ESC 눌러봤자 의미가 없죠? 취소할 게 없잖아, 여기는 지금. 제가 이제 저장하려고 명령을 걸었는데, 취소가 있잖아, 여기. 그러니까 마우스가 귀찮잖아. ESC 누르면 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했어.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화면을 추가해야 되겠죠. 그러면 홈이라는 메뉴, 홈이라는 메뉴 찾아보세요. 홈이라고 있잖아, 홈. 홈이라는 뜻이 뭘까요? 홈. 어렵나? 홈이란 영어 단어가? 아, 말씀하시기가 좀 그렇지. 저야 직업이 떠드는 놈이니까 떠들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질문해도 말씀하시기가 좀 불편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냥 칩이에요, 칩. 하나 알려드릴게요. 홈이라는 글자 있잖아. 홈이라는 글자. 영어로는 이렇게 쓰죠. 홈. 이거 홈. 이게 첫 번째 뜻은 집이에요. 집. 뭐야? 집. 그런데 집이란 뜻을 안 쓰고 두 번째 뜻으로 쓰는데 처음. 홈페이지 그러면 뭐야? 집이 아니라 첫 번째 보이는 화면 이게 처음이야. 우리 키보드에 보면 홈이라고 있나 찾아보세요. 홈. 방향키 위에 보면 홈하고 엔드가 있어. 글자판 오른쪽 숫자판이 있는데 사이에 방향키가 있잖아요. 그 방향키 위에 6개가 있고 위에 3개가 따로 있는데 그 6개 중에 인서트, 홈, 페이지 업, 딜리트, 엔드, 페이지 다운 이런 거 있죠. 홈하고 엔드가 위아래가 세트고 페이지 업이 페이지 다운하고 세트고 인서트, 딜리트가 세트고 그 홈을 누르면 집으로 가? 보세요. 제가 홈 누르면 어디로 가나 보세요. 앞으로 갔네. 앞으로. 엔드 누르면 어디로 가? 끝으로 가고. 홈은 앞으로. 처음. 엔드는 뒤로. 우리가 인터넷 하다가 뭐 이렇게 보잖아. 이렇게 보다가 앞으로 갈 때 어떻게? 홈 누르면 앞으로 가고 엔드 누르면 뒤로 가고 페이지 업을 누르면 한 화면씩 올라가고 페이지 다운을 누르면 어떻게 된다? 한 화면씩 내려가고. 어딘지 찾으셨죠? 키보드. 처음. 다른 말로 뭐? 앞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하는데 홈이라는 걸 눌렀잖아. 홈. 여기 홈이라는 걸 눌렀잖아. 그럼 홈이라는 게 뭐야? 처음이라는 내용이잖아요. 처음이라는 메뉴. 보통 처음에 가면 첫 번째 만나는 화면에 가서는 중요한 게 많아. 기본적인 기능이 있다는 거지. 원뜻은 처음이란 뜻인데 파워포인트나 엑셀에서 홈을 누르면 파워포인트에서 홈이라는 메뉴. 홈 메뉴. 이 홈이라는 메뉴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있는 메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홈에다 뒀지, 앞에다 뒀지. 가장 기본적인 거.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나 보세요. 홈이라는 메뉴 갔더니 뭐가 있나 보세요. 붙여넣기라는 게 앞에 보이네. 붙여넣기라고 있죠. 그렇죠? 그 옆에 가위 모양도 있네. 잘라내기. 자, 이번에는요. 이 파워포인트라는 글자를 이렇게 블럭 잡아 보세요.
파워포인트라는 글자를 안에다 클릭해 놓고 이렇게 마우스로 블럭을 잡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는 가위 모양이 활성화되고 거기에 두 개 그림이 똑같은 게 생기죠. 복사라고. 컨트롤 C. 컨트롤 C 들어보셨잖아. 컨트롤 V 붙여넣기. 새 슬라이드. 아까 우리 새 슬라이드 눌렀었잖아요. 레이아웃, 다시 설정, 구역, 맑은 고딕, 가가가가 이런 거 보이세요? 이게 글꼴이야, 글꼴. 글꼴을 바꿔야 되고 글자의 색깔이나 진하게 기울이고 뭐 밑줄 치고 빨간색, 노란색 꾸며야 되고 얘를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맞춤 이런 거 있잖아. 가운데 맞춤. 한글 프로그램에서는 가운데 정렬 그러는데 파워포인트는 가운데 맞춤이라 그래요. 그게 그거지 뭐.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 맞춤, 왼쪽으로 가 왼쪽 맞춤. 이게 홈 메뉴야, 홈 메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용어로요 리본 메뉴라 그래요. 리본 메뉴. 아까 제가 홈 메뉴라 그랬잖아. 홈 메뉴라 그랬잖아요. 그 홈이라는 리본 메뉴라 그래. 리본 메뉴. 자 보세요. 예전에 파워포인트 2007 이전에 2003 그때는요 메뉴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메뉴가. 그다음 2007로 가면서 이 메뉴를 클릭하면 그 메뉴가 옆으로 쫙 펼쳐지죠. 옆으로 펼쳐지잖아. 그걸 리본 메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홈 메뉴 눌러보세요 라고도 하지만 자, 홈 리본 메뉴 누르세요 라고 할 수도 있거든. 홈. 그걸 리본 메뉴라 그래. 가로로 펼쳐지는 메뉴. 가로 형태로 펼쳐지는 메뉴 구조를 우리는 리본 메뉴라 그래요. 예. 자, 홈 옆에 뭐가 있나 보세요. 홈 옆에 뭐가 있나 보세요. 삽입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키보드로 글자를 쓰는 거 외에는 뭔가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파워포인트에서 표현한다 그랬는데 뭐를 표현하는가 봤더니 글자도 넣어야 되고 그림도 넣어야 되고 사진도 넣어야 되고 동영상도 넣어야 되고 도형도 넣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이걸 하려니까 삽입이라는 메뉴 가면 새로운 슬라이드를 삽입할 수도 있고 아까 홈에도 있었죠? 표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림도 집어넣어야 되고 사진 앨범도 넣어야 되고 도형도 넣어야 되고 차트도 넣어야 되고 메모도 넣어야 되고 워드아트도 넣어야 되고 기호도 넣어야 되고 비디오 오디오도 있잖아. 뭔가를 넣어서 설명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삽입이라 그래. 디자인은 뭐예요? 디자인 아까 보셨던 거 꾸미는 거 전환 화면이 하나라서 좀 그런데 화면이 여러 개면은요 이렇게 막 밀어내기도 하고 닦아내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마우스로 눌러보세요. 되게 많아 이런 거. 빗질도 있어 빗질. 그러면 아까는 우리가 F5번 눌렀을 때 그냥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전환을 설정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덜컹 이렇게 나왔거든. 덜컹 이렇게 나왔는데 이 전환을 빗질 같은 거로 바꿔놓으면 슬라이드 쇼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발표할 때 뭐가 이렇게 빗장 걸리잖아. 그렇지. 이런 거. 관람차도 있어. 관람차. 뭐 글자도 움직여. 뭐가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여기 전환에 있는 걸 눌러보시면 돼. 컨베이어 벨트처럼 움직이기도 할 수도 있고 화면이 이렇게 막 돌아가기도 하고 위 아래 뭐 상하 좌우로 막 움직일 수도 있고. 그게 전환이고 전환은 화면이 통째로 움직이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은 뭐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구성 요소들이 움직이는 거.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 화면 전환도 가능하고 애니메이션도 할 수 있고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동화책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호랑이 그림을 가져와서 여기다 호랑이 그림을 하나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여기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 거야. 떡 하나 주면 애기가 떡 파는 건 아니지. 떡장사 아줌마 그림을 여기다 갖다 놓고 그러면 호랑이가 이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어흥 그랬어. 그래서 이 떡장사 아줌마가 무술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야. 이 쫓아가더니 호랑이를 때리네. 우리 동화하고 다르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호랑이가 아야 아야 하고 도망가는 그림도 만들어야 되잖아. 이제 그걸 만들어서 표현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우리 자녀들한테 어린 아이들이 있을 때 그걸 만들어서 보여주면 아이들이 얼마나 재미있어 할까. 유튜브 뽀로로 뽀로로인가 그것만 틀어주면 애들은 밥 먹다가도 그거 보고 조용히 있으니까 좋다고 하는데 아이들 성장에 안 좋거든. 초등학교 4학년 되면은요 파워포인트를 배워요. 학교에서. 아니 스스로 배워. 스스로 과제를 내주거든 선생님들이. 여름방학 때 예를 들어서 꽃씨를 주고 이거를 성장하는 거를 사진을 찍어 가지고 발표하라고 해. 그럼 이제 꽃씨 흙 종이컵에다가 꽃씨를 심어. 그리고 찍어. 그 며칠이 지나면 거기서 이렇게 싹이 올라온단 말이야. 그렇죠? 그걸 또 찍어. 이렇게 올라오지. 이렇게 지나다 보면 꽃이 맺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사진 찍어서 파워포인트로 사진을 가져와서 발표하는 거야. 그때 거기다 대고 또 엄마가 도와줄까 그러면 안 돼요. 엄마 파워포인트 알아? 이런 얘기 나온다고. 그러면 마음에 상처를 받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행여나 또 야 우리 애는 똑똑하다 이런 것도 척척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옆집 아이도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 아이들은 빨라요. 스펀지처럼 빡 습득하는 능력이 빨라. 우리도 그 나이 때 우리도 그 나이가 되면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어릴 적에는 10살 때는 지게 지는 거를 배웠지 컴퓨터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지게를 잘 졌지. 제가 이 시절에 태어났으면 제 10살 때 컴퓨터 했겠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문화가 달라서 그런 거지. 그런 거를 만들어서 보여줘 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그런 동화도 만들어. 동화도 만들어. 슬라이드 쇼라는 메뉴가 있네요. 그렇죠? 슬라이드 쇼는 뭐 하는 거냐면 아까 제가 F5번 눌러보세요 그랬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슬라이드 쇼 하는 명령이 F5번이에요. 요즘은 교회에서도 파워포인트로 발표합니다. 예배 진행하는 거를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슬라이드 쇼를 해요. 찬송가 몇 장, 그럼 찬송가 규절 이렇게 악보 보여주고, 교우 소식, 그럼 교우 소식을 파워포인트로 보여준단 말이야. 강태선 옆에다가 스크린 띄워가지고 막 보여준단 말이야. 왜냐면 주보 글자가 작으니까. 기도 그러면 장로님 아무개 장로님 나와서 기도합니다라고 써 있거든. 그리고 목사님이 또 성경 말씀 하시다가 뭔가 자료를 보여주고 싶을 때 있으면 미리 자료를 보내줬겠지. 그 분들한테, 집사님한테. 그러면 그분이 그걸 조정을 해갖고 또 화면을 보여주거든. 요단강 그러면 요단강이 어딘지를 보여야 되잖아. 그럼 요단강 그림을 보여주면 아 여기가 요단강이구나 이렇게. 그런 거. 요즘 파워포인트로 교회나 사찰이나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를 모르면 안 된다니까. 목사님이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그 발표 자료를 만드는 건 아니지. 이렇게 순서를 적어서 주시면 그걸 담당하시는 분이 파워포인트로 제작을 해서 준비를 하겠지. 목사님이 성경 말씀 전달할 거 있으면 요약해서 전달해 주시면 그렇게 파워포인트를 해드리겠지. 근데 목사님은 파워포인트를 직접 만들진 않아도 활용하면서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만들어줄 사람이 없잖아. 내가 만들어야지.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이 발표를 하고 제가 직접 만들어서 제가 직접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자, 검토는 뭐예요? 검토.
발표를 잔뜩 하고 있는데 우리말이 막 맞춤법이 틀리면 어떻게 돼? 창피하잖아. 우리말 틀리면 안 되지. 초딩 때요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초등학교 시절 이렇게 써야지. 워크샵 들어보죠. 워크샵. 이번 워크샵에는 근데 워크샵은 말을 할 때는 워크샵이라고 하지만 여기다 하나 메모해 드릴게요. 우리말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이거 준수해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자, 마우스로 블럭 설정할 거예요. 그런 얘기 하죠. 블럭 설정. 이거 틀렸어. 틀린 말이야. 어떻게 해야 돼? 블록 설정이라고 써야 돼. 말을 할 때는 블럭이라고 하지만 표기할 때는 블록이라 그래. 보도 블록이라고 하지 보도 블럭이라고 안 하거든. 표현할 때는. 이번 워크샵에서는 틀렸어. 뭐라고 해야 돼? 워크숍이라 그래야 돼. 워크숍. 이번 컨셉은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컨셉 틀린 말이야. 어떻게 써야 돼? 콘셉트라고 써야 돼. 콘셉트. 이번 콘셉트는 하고 이렇게 써야 맞는 말이야. 이게 외래어 표기법이에요.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는 사투리로 해도 상관없어. 내 알을 놔둬 이래도 알아들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 소개서를 파워포인트로 제출하래. 자기 소개서를. 그럼 이런 말을 써야 되잖아요. 강당에 집합시켜놓고 연습장 몇 장 주고 볼펜 한 자루 주고 자기소개서 쓰라 그래.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자기가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다 받아갖고 보면서 맞춤법 틀린 사람은 안 뽑는다는 거지. 방송국에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인사 담당자들이. 우리말 틀리고 이런 거 틀린 사람 데려다가 뭘 일을 시키겠냐고. 그래서 공문서 만들어서 보내고 해야 되는데 글자 틀려서 보내면 상대편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할 거냐 이거지. 틀리면 안 되거든. 우리 큰아이가 건축공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지금 건축 설계사로 생활을 하는데 대학에 갈 때 수능을 보고 간 게 아니라 자기 학습한 거를 가지고 간 건데 자기 생각을 파워포인트로 제출하래요. 면접 때 5개 내지 6개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그걸 프린터로 인쇄해서 제출하래. 컴퓨터로 일일이 다 하려면 힘드니까 프린터로 인쇄를 해서 교수님들 하나씩 만들어서 드리고 본인은 외워야지. 그렇지. 그래갖고 자기가 만들다가 힘드니까 저한테 SOS를 하더라고. 아빠가 좀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거니? 그러면 나는 이렇게 고등학교를 공부했고 건축공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도 했었고 그래서 나는 이 대학을 입학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생각을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파워포인트 제가 오래 했으니까 그런 걸 도와줬지. 그래서 프린터로 인쇄해서 스프링 제본 싹 해가지고 교수님들 인원수 맞춰서 딱 갖다 드리고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놀랬대. 보통 호치키스로 찍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제본을 쫙 해서 가져오니까 보기 좋았대. 그래서 이제 한 장씩 넘기면서 보시라고 하고 본인은 외웠으니까 예, 저는 안무개입니다. 제가 이 학교에 입학하려는 목적은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 제 어릴 적 생각을 적어놨고 네 번째 화면에는 종이에는 뭐가 있었고 이걸 착착착 요령을 알려줬죠. 그랬더니 오 학생 발표 잘하는데 칭찬받았대. 그래서 입학한 건 아니겠지만서도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그거잖아요. 제가 대신 발표할 수는 없는 거니까는 그런 요령들. 예. 근데 이런 말 틀리면 안 되거든. 제가 저번에 워크숍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이런 영감을 받아가지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워크숍이라고 써야 돼. 워크숍이라고 쓰면 땡! 틀린 말이거든. 그런 거. 중요한 거예요. 그걸 어디서 맞춘다? 컴퓨터에 가면 맞춤법 검사가 있잖아. 그 맞춤법 검사를 꼭 해보셔야 돼. 발표하기 전에. 그 다음에 언어로 있어. 언어. 보기. 보기는 이렇게 볼 건지 저렇게 볼 건지. 예를 들어서 눈금자를 볼 건지. 눈금자 한번 찾아보실래요? 눈금자 여기.
이 눈금자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위에 센티미터 작아 보이죠? 왼쪽이 작아 보이죠? 그 다음에 눈금선을 보면 가로 중간에 이렇게 2cm 단위별로 이렇게 뭐가 괴선이 보이죠? 테두리선 보이죠? 이런 거. 예. 거기에 맞춰서 뭘 만들기도 하고. 안내선은 뭐냐면 정중앙을 가리켜 주는 거예요. 정중앙. 안내선 위치도 바꿀 수가 있어요. 확대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고. 자,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 키보드에 보시면 맨 왼쪽에 CTRL 컨트롤이라는 키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컨트롤 키가 있어요. 근데 그 반대편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도 하나 있죠? 오른쪽 거는 안 돼요. 오른쪽에 있는 컨트롤하고 알트는 안 되고요. 쉬프트는 되지만 왼쪽에 있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에 보시면 가운데 휠이 있어요. 휠, 바퀴. 얘를 한번 굴려보세요. 조그맣게 만들 수도 있고 크게 만들 수도 있죠? 저 메뉴판은 안 되는데 얘는 돼. 여기도 돼. 여기도 돼.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어. 크게 작게도 할 수 있잖아요. 화면. 인터넷 화면도. 메뉴판은 크게 작게는 안 되더라고요. 그건 좀 아쉬운데 여기서는 가능하잖아요. 화면을 좀 크게 작게 할 때. 보기에 가서 여러 슬라이드 보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 슬라이드 보기. 지금 슬라이드가 하나지만 슬라이드를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고 여기서 얘를 복사할 수도 있어요. 하나 복사됐죠? 컴퓨터가 멈췄어요. 자, 요거 한번 해볼 거예요. 홈에 가서 새 슬라이드 화살표를 누를 건데요. 빈 화면을 눌러볼 겁니다. 빈 화면. 새 슬라이드 가면 빈 화면이라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빈 종이만 나와 있는 화면이 있어요. 다시 삽입에 가서요. 아니, 홈에도 있어. 여기 네모 보이세요? 네모? 요 네모 보이세요? 동글뱅이 있는데 네모를 한번 누를 거예요. 네모를 눌러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드래그 해보세요. 여기 있는 삼각형을 가지고 이렇게 드래그 해보세요. 원을 갖고 그려보세요. 원을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려도 되고 크게 그려도 되고 조그맣게 그려도 되니까 적당히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동글뱅이를 그리고 네모도 그리고 삼각형도 그렸는데 이 네모를 이렇게 이렇게 그린 걸 움직여보세요. 마우스를 빨리빨리 움직이지 마시고 천천히 움직여보세요. 그러면 움직일 때 보면 뭐가 이렇게 점선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점선이. 이건 뭐야? 이거는 이 네모랑 요 동글뱅이랑 네모 아래쪽하고 동글뱅이 위쪽이 맞았대. 그 선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자, 얘를 크게 만들어 볼까요? 크게. 자, 이건 뭘까? 이거는 뭘까? 이거는 뭘까? 지금 이 원에 있는 오른쪽하고 요 삼각형 왼쪽이 맞았대. 이렇게.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게 안 나왔었어. 그래서 오른쪽이 맞았는지 왼쪽이 맞았는지 이걸 잘 몰라. 그리고 이 간격 맞추는 것도 나와요. 간격 맞추는 것도. 근데 간격은 2013에서는 제공을 안 하고 2016부터 제공을 해줘요. 자, 보세요. 요 사이 간격하고 요 사이 간격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잖아. 요 사이 간격이 맞은지 모르죠? 2013은 안 알려주고 2016부터는 알려주더라고. 아, 나왔네. 맞다. 나왔다. 여기 나왔잖아. 나왔네. 2013도 되는구나. 다시 보세요. 아까 어디로 갔어? 자, 됐다. 여기 간격이 여기 가고 간격하고 여기하고 간격이 여기가
요 간격이 요렇게 나오잖아. 같다고 나오죠, 요렇게요. 2013도 되네.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여기 됐잖아, 벌써. 나타났죠? 화살표가 나타나면서 간격이 맞았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없었을 때는 대충 했었단 말이야. 아니면 어렵게 명령을 걸어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이런 게 된대요. 나는 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색깔을 바꿔야지. 더블 클릭하면 돼. 더블 클릭하면 여기서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 이렇게. 이런 메뉴를 가다가 나는 이 삼각형을 어떻게 꾸밀 거야.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해. 그러면 얘 더블 클릭하면 얘를 꾸밀 수 있는 메뉴가 자동으로 열려. 색깔을 바꿀래? 라든지 테두리 선이 있는데 테두리 선을 바꿀래? 라든지 아니면 모양을 바꾸면 돼. 이렇게 모양을 바꿀 수가 있지. 이렇게 이렇게 그런 것들. 자, 우리 지금 15쪽에 보면 균등한 간격으로 객체를 정렬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17쪽. 자, 파워포인트를 우리가 뭔지는 몰라도 두들겨 봤는데 화면에 구성이 있단 말이에요. 화면에 구성. 제일 먼저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실행하면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제목 입력하세요, 부제목 입력하세요, 이렇게 창이 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왼쪽에 1번하고 여기 보이는 게 있잖아. 우리 책에서는 3번 설명에는 8번 축소판 그림창이라고 써 있는 거네. 그 다음에 여기 홈에서부터 보기라는 메뉴까지 그걸 뭐라 그래? 3번 영역 탭이라고 부르네. 탭, 홈 탭, 삽입 탭. 아까 제가 홈 메뉴 그랬잖아. 홈 메뉴, 삽입 메뉴 그랬잖아요. 디자인 메뉴 이거 했었잖아요. 원래 명칭은 디자인 탭이라고 불러요. 디자인 탭.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탭 글자를 누르면 디자인 탭에 관련된 리본 메뉴가 펼쳐지는 거고, 전환이란 탭 메뉴를 누르면 전환이란 리본 메뉴가 펼쳐지고, 모르면 뭔 상관이 있건디? 없지? 아, 뭐 누르면 나온다 이것만 알면 계시. 그렇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만들 때 가진 양념 넣는다 그러면 되잖아. 그렇지? 그럼 거기 참기름이 몇 그램이고 깨소금이 몇 그램이고 이거 표현해야 되냐고. 그냥 가진 양념 그러면 알아들으면 되잖아. 마찬가지야. 이것도 애니메이션 누르면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메뉴가 뜨고, 삽입을 누르면 삽입에 관련된 메뉴가 뜰 거 아니야. 그게 그 말이지. 근데 책에서는 따지고 드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삽입 탭이라고 부르고, 그 삽입 탭을 누르면 삽입 리본 메뉴가 열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알아들으면 돼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러 슬라이드를 만들었을 때 보기라는 메뉴 가면 여러 슬라이드 보기를 볼 거냐, 기본 보기를 할 거냐, 이런 거 있죠. 한번 가보세요. 보기라는 메뉴 가보세요. 보기. 기본 메뉴는 뭐야? 1, 2, 3, 4 위에서 아래로 나오는 거고, 여러 슬라이드 보기는 1, 2, 3, 4 옆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때 얘를 끌고 옆으로 가면 어떻게 돼? 순서가 바뀌고. 옛날 하나 더 만들어야 돼. 그럼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가면 하나 더 만들어지고. 얘를 하나 더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하나 더 만들면 되고.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이때 컨트롤 키 누르고 휠을 굴리면 어떻게 돼? 휠을 굴리면 작게 볼 수도 있고 크게 볼 수도 있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 마우스 휠 굴리는 거 있잖아요. 굴리는 거. 굴리는 게 휠, 그렇지. 굴리는 거. 이제 한참 얘기해보니까 저도 헷갈리네. 그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ABCD 입력하는 게 뭐가 어려워?
1, 2, 3, 4 숫자 쓰는 게. 예. 그런 게 있다더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 우리가 이제 파워포인트로 문서를 만들 때 아까 우리 파워포인트 처음에 시작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를 해볼 거란 말이에요. 파워포인트 종료했다가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거 그대로 두고 또 다른 걸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어떤 거를 만들 건지를 여기다 선택하라고 하는데 아까는 우리 항상 비어있는 흰 화면을 선택한 것 뿐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 베를린 이런 거 있잖아요. 얘를 누르면 색상을 고르라고 하지. 그래, 나는 이 오렌지색 짙은 색을 쓸 거야. 그 얘를 누르고 만들기. 아니면 나는 파란색을 선택하고 만들기. 그럼 만들기를 누르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고 이 중에서 고르면 돼. 물방울 무늬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래, 아리수 홍보하는 걸 만들 거야. 물을 아껴 씁시다 라는 걸 만들 거야. 그러면 물방울 그림 있는 게 더 보기 좋잖아요. 물과 연관된 거니까 얘를 누르시면 되고, 이렇게 검정색 바탕에 물방울이 있는 걸 쓸 건지 하늘색 바탕으로 쓸 건지 그냥 맑은 색으로 쓸 건지를 고를 수가 있어요. 고르고 나서 더블 클릭해도 되고 만들기 눌러도 되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져. 이렇게 만들어져. 그럼 이제 제목하고 부제목 입력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아리수 이렇게 쓰고, 그럼 이제 또 화면이 필요하잖아요. 슬라이드가 필요하면 새 슬라이드 가보시면 종류가 있잖아요. 이렇게 종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종류, 저런 종류, 아까 빈 화면 종류 이런 게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내용을 입력을 하는 거죠. 아니면 그냥 비어있는 화면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내가 모양대로 전체를 바꿀 수도 있어요. 자, 다시 보세요. 아까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걸 선택했잖아요. 근데 난 여기에 뭔가 그림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 근데 여기도 추가해야 되고 매번 화면마다 다 추가해야 돼. 똑같이. 그러면 내가 디자인을 뜯어 고치는 거잖아요. 이것도 배워요, 우리. 근데 이거는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어떻게 한다? 처음에 만들 때 내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골라서 만드는 거야.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서. 근데 여기 없네. 난 과학 실험 같은 걸 하나 하고 싶은데 이거다 검색하면 돼. 과학이라고 검색을 하면 과학이랑 연관된 것들이 여기 있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이런 거 과학 발표 자료 이런 거 있네. 이런 거 있잖아. 검색할 수가 있어요. 앨범하고 검색하잖아. 앨범. 그럼 앨범에 관련된 연관된 것들이 나와요. 앨범 이런 거, 우리 자녀들의 앨범 이런 거, 가족 활동, 어린이 야외 활동에 관련된 앨범, 웨딩 앨범 이런 게 나타나요. 어린아이들, 우리 어린아이들 집에 있으면 이런 거를 이용해서 어린아이들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앨범을 만들 수도 있어. 만들어줘. 얘 만들기 누르면은요, 얘가 이렇게 생겨요. 근데 뭐 에러가 났다네. 에이씨, 다른 거 해볼까? 이렇게 만들어줘.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그림은 지워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그림으로 대체하면 돼요. 이것이 바로 뭐다? 내가 테마를 갖고 만들겠다. 그 얘기고요. 다른 건 아니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었잖아. 이렇게 만들면, 자, 여기 이 시점에서 하나 말씀드려야겠다. 이게 문서라는 거죠. 문서.
파워포인트로 만든 것만 문서가 아니고 엑셀로 만든 문서만 문서가 아니고 아래 한글로 만든 문서만 문서가 아니고 메모지에다 낙서한 것도 문서고 비디오 테이프 촬영해 놓은 거 오디오 테이프 녹음해 놓은 것도 문서예요. 근데 사실 컴퓨터로 문서를 만들잖아. 문서를 왜 만들까요? 선생님이 숙제래요. 숙제해 가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 그렇죠? 문서를 만드는 거는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유가 전달하려고 만들어. 전달. 제가 여기다 글자 왜 썼어요? 이렇게. 문서를 여기다 왜 입력했냐고. 여러분 보시라고. 저 뒤에 저기 배너들 만들어 놓고 걸려 있잖아요. 저 뒤편에 법무사무원 양성과정. 저거 왜 만들었어요? 보시라고. 수강 신청하시라고. 그게 전달이라고 하는 거죠. 이 책은 왜 만들었을까? 전달하라고. 이 내용을 우리가 보라고. 그렇죠? 그걸 전달이라 그래. 그 전달을 했는데 필요 없으면 없애야죠. 빡빡빡 찢어서 버릴 수도 있고 저거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저거 말아서 어디다 버려야 되잖아. 재활용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저기다 붙잡아 매도를 수는 없잖아.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면 보존이라 그래. 보존. 보관의 기간보다 긴 경우를 보존한다 그래. 길이 보관하세가 아니라 보관은 1년이야. 보존은 10년, 100년, 평생 하는 게 보존이고. 길이 보존하세 그러잖아요. 조선왕조 실록 이런 거 보존하려고 만들었단 말이야. 왕도 못 보잖아요. 조선왕조 실록은요. 왕조 실록을 쓰잖아. 그거는 왕도 열람을 못해요. 승정원 일기 도성지가 글을 쓰잖아. 왕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쓰잖아. 이건 왕도 못 열어봐요. 아무리 왕권을 갖고 있어도 못 열어보는 거야. 그럼 그걸 왜 기록을 해? 왕들의 일어난 일들을 다 기록을 해서 후세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전달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보존의 목적이지. 근데 훗날 우리가 봤지. 그래서 전달이 됐지. 이 두 가지 의미가 아니면 문서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스케치북에다 글자를 써가지고 표현을 했잖아. 난 그 사람 사랑도 안 해. 난 모르는 사람이야. 그럼 안 만들죠. 근데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전달하려고 난 사랑합니다고 글을 쓴 거잖아. 그럼 그 스케치북에 쓴 게 너무 고맙고 귀하니까 어떻게 돼? 죽는 그날까지 갖고 있잖아. 한번 썼으니까 획 버려? 아깝잖아. 근데 그렇게 사랑합니다 했더니 헤어졌어. 그럼 버리겠지. 근데 계속 살고 있잖아. 부부간에 연애편지 주고받은 거 버려요? 죽는 그날까지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전달도 하고 보존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잘 만들어야지. 멋있게. 그럴 거 아닙니까? 멋있게. 자, 이런 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달도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저장을 해야죠. 저장. 저장은 어디 있어요? 파일에 가면 저장이라고 있잖아. 자, 이건 안 하고 아까 우리 글 쓴 거 하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 말고 주말 과정 이거 파워포인트 이거 쓴 거 아까 있었어. 디자인을 살짝 한번 넣어보면 되지 뭐 이렇게. 좋네. 이거를 내가 저장하고 싶어. 그러면 파일에 가서 뭐 한다? 저장. 어디에다가? 문서에다 저장하는 문서. 문서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는 보통 다 문서를 보관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 거기다 저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직접 찾아볼 수도 있어. 내 USB 메모리에다 보관할 거야. 아니면 나는 이거는 사진에 관련된 거니까 사진 폴더에다 저장할 거야. 얘는 동영상이니까 비디오 폴더에다 저장할 거야. 여기 있네. 사진 폴더, 음악 폴더 있잖아. 이렇게. 이 폴더별로 저장할 수도 있고 동영상 이렇게. 일반 문서는 문서, 사진 같으면 사진,
음악 같으면 음악. 공간을 따로 두는 거야. 숟가락 젓가락은 수저통에다 넣어야지 변기통에다 꽂아 놓으면 안 된단 말이야. 다른 사람이 못 찾아 다음에 내가 못 찾아 먹어. 그렇죠? 그래서 문서를 클릭하고 여기다가 이름을 쓰려고 했더니 이름이 나오네. 아까 주말과정 파워포인트라고 썼잖아요. 제목을 써놨잖아. 그냥 알아서 제목으로 들어가 그게. 보통 제목을 그렇게 썼으니까 그 제목이 제목이지 뭐. 이렇게 저장을 누르는 거지 저장. 저장을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바뀌어. 아까는 이렇게 이름이 없었거든. 출생신고를 안 했었단 말이야. 저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가지고 계속 꾸밀 거란 말이야.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했더니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 그럼 또 파일에 가서 저장. 처음에 저장할 때는 물어보잖아. 어디에다 저장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우리 출생신고 할 때 하잖아. 어느 집안 식구인지 이름이 뭔지 기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계속 고쳤잖아. 이렇게 고치고 나서 저장하면 A 이름을 바꿀 수도 있지. 그냥 저장하면 돼. 그럼 그대로 저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파워포인트를 닫으면 파워포인트를 닫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닫고 다시 또 파워포인트를 실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파워포인트 다시 실행하는 거지. 그러면 아까하고 다른 게 여기 있네. 아까하고 다른 게 아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하나 있잖아. 우리 저장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요거 앞정 보이세요? 앞정? 요 앞정이 뭐냐면 앞정을 눌러보세요. 앞정을 눌러보면은 앞정이 밑으로 꽂혔잖아. 이렇게 앞정을 다시 누르면 앞정이 옆으로 가 있고 앞정을 다시 누르면 앞정이 밑으로 꽂힌단 말이야. 그 앞정이 뭐냐면 고정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문서를 여러 개를 만들다 보면 기존에 다른 문서를 열어서 보다 보면 순서에 따라서 밀려 내려가요. 얘가 첫 번째 지금 문서를 만들었잖아. 그다음 또 문서를 열어보고 만들고 열어보고 해보면 하다 보면 얘가 밑으로 순서가 내려간다고. 그럼 여기에 보일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몇십 개 몇백 개가 보이는 게 아니거든. 근데 얘는 내가 두고두고 사용할 거거든. 그때 앞정을 찍어 놓는 거야. 그러면 얘는 목록에서 빠져나가지 않아. 고정시킬 때 쓰는 거예요. 그지 뭐 고정시킬 일은 아니죠? 연습한 거니까는. 열어보면 어떻게 돼? 얘 열어보면 아까 하던 거 그대로 열리겠지. 그대로 열렸잖아. 이렇게. 그럼 또 이어서 고쳐 쓰면 되고. 자, 23쪽 보세요. 23쪽 뭐라고 써있냐. 우리가 문서를 만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내가 연습하는 거야. 연습. 그냥 나 혼자 연습할 거야. 근데 오늘 다 못했어. 연습을. 그러면 다음 또 이어서 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내가 나를 위해서라도 전달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그냥 컴퓨터를 꺼버리고 파워포인트 꺼버렸다가 다음에 다시 파워포인트 켰을 때 아까 하던 거 다시 이어서 연습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미 했던 거를 저장해 놨다가 불러와서 또 이어서 하면 되잖아요. 컴퓨터는 그게 가능하단 말이야. 우리가 음식 만들 때 오늘 하다가 내일 다음에 또 해야지 하고 이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음식 만드는 게. 근데 컴퓨터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관해 둬야지. 아니 뭐 식재료도 오늘 쓰고 나서 남는 거는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고 다음에 또 써야지.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갖고 있다가. 그렇게 저장을 하는 거죠. 페이지 넘겨볼게요. 26쪽. 우리 지금 이 책에 보면은 리더십이라는 파일을 열어서 연습해 보라고 하는데 샘플이 현재는 없잖아요.
샘플이 현재 없잖아 여기. 예. CD를 집어넣어도 되는데 CD 쫙 잘못 뜯으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까 제 홈페이지 알려드린 거 있죠? 그 공부방 한번 가보세요. 공부방. 그러면 쉽게 배우는 엑셀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서브센터 처음에 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요 교재에 대한 브록 CD 다운로드하는 기능이 있어요. 아마 이 컴퓨터 D 드라이브에 있을 수도 있어. 왜냐면 전기수에도 이걸 했으니까 이 책으로 연습을 해봐야 되니까. 자, 요 화면까지 나오게 해보세요. 얘를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길보 출판사 책이라서 일로 넘어오거든. 여러분 여기 책에 보면 써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읽으시려면 귀찮잖아. 여기 자료실 누르세요. 자료실. 여기 브록 CD 펼치기, 전체 펼치기라고 있네 여기. EPH2014라고 있어요. 얘를 누르시면 저장이 돼요. 이게 한 번만 눌러야 돼. 두 번 누르면 막 두 번, 세 번 다운로드가 되니까 안 된다고. 그럼 아래쪽에 몇 분 남았습니다라고 뜰 거라. 그래서 그것이 몇 분 남았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사라졌을 때 그 화살표를 눌러가지고 폴더 열기를 누르시면 돼요. 폴더 열기. 지금 폴더 열기 누르면 이렇게 뜨거든. 이렇게 미확인이라고 뜨거든. 기다리시면 되고 이렇게 다 몇 분 남았습니다 기다리시면 돼요. 자, 이걸 숙제로 내드릴게요. 여러분들 댁에 가셔서 얘를 다운로드 받으시라고. 얘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그 다운로드 받은 거를 USB 메모리에도 담아 오세요. 이 몇 분 남았습니다. 저는 2분 남았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또 뭐 늦게 하신 분은 또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대로 두면 돼. 얘는 이대로 두면 되는데 껐다 켜면 원위치가 되거든. 우리 강의실이. 내가 받아놨는데 다음 시간에 와보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직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수업이 끝나니까 끝날 때 맞춰서 다 다운로드가 되면 알려드리고 아니면 여러분이 받아서 오시면 돼. USB 메모리에다. 그래서 강의실 컴퓨터 위치가 바뀌더라도 내 USB 메모리 꽂아서 연습하시면 되니까. 자, 파워포인트 마저 좀 볼게요. 제가 이미 받아놓은 게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강사자료실에 저는 여기에 이렇게 받아놨어요. 상단에 이렇게 받아놨거든.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제 파워포인트 공부하는 거니까 챕터 1에 있는 이거를 하라는 거지. 업무 보고 이거. 아이 뭐야 잠깐만. 파일에 가서 열기. 내 컴퓨터에 있는 강사 자료실, 선생님들 쓰시는 자료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가서 파워포인트에 있는 첫 번째 예제 파일에 있는 업무 보고를 불러오면은 뭐가 오류가 났다? 오류가 났어요. 오류가. 화면 하단을 보시면 EPH2014.gb이라고 하는 게 딱 남았어요. 몇 분 남았습니다. 이런 게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폴더 열기를 누르시면 돼요. 폴더 열기. 그럼 이렇게 하나가 생성된 게 있을 거예요. 이거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잘라내기. 왼쪽으로 쭉 가시면 D 드라이브라고 있는 거 찾아보세요. D 드라이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라는 게 있는데 D 드라이브로 가셔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세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 어떻게 했냐면 아까 이렇게 했어요.
다운로드 된 파일을 선택을 했잖아요.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잘라내기. 다른 말로는 오려두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D 드라이브를 찾을게요. D 드라이브. 그리고 거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 붙여넣기. 그러면 내 컴퓨터 글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모양새 한번 볼게요. 저처럼 혹시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콘이? 그냥 이렇게 노랗게 생겼어요?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생겼어요? 요거 EPH2014라는 파일이 이렇게 저처럼 집이라고 떠 있는지 아니면 위에는 노란색처럼 모양새가 나와 있는지,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누르면 압축 풀기라는 말이 있나 보세요. 오른쪽 버튼은 압축 풀기인데, 예, 저는 여기에 풀기, 알아서 풀기, 어디에 풀기, 이런 풀기라는 말이 나오면 EPH2014의 풀기를 누르면 되고, 압축 풀기라는 게 하나밖에 없으면 그거 누르시면 돼요. 그럼 알아서 압축이 풀려요. 얘가 하나로 묶어놓은 거거든요. 하나로 풀려야 되거든. 오늘 첫날이라서 많은 양의 내용을 전달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할 거는 다 했어요. 아까 삭제하는 것도 해보고 선택하는 것도 해보고 여러 슬라이드 보기에서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오늘 하고 했으니까 다음 주에 한번 해보고 또 해보고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서 척척해요. 그런데 우리 이 책에 보시면 브록 CD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설명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CD를 집어넣고 해야 되는데 CD를 하고 넣고 불편하니까 제가 다운로드 받는 걸 연습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운로드 받는 거를 태어나서 처음 하신 분은 어려워요. 이게 뭔 소린지. 자주 한 사람들은 별것도 아니고 척척하거든. 그래서 그런 거지 어려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한번 했지, 그리고 다음 3개월 후에 또 한 번 하면 그때 또 어렵지. 3개월에 한번 까먹었잖아. 그런 거예요. 매일매일 할 수는 또 없거든. 이거를, 이게 뭐 재밌다고 다운로드를 매일매일 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다 도와드릴 테니까 안 되시면 속 끓이지 마시고 딱 표시를 해주시면 돼. 그럼 제가 쫓아가서 도와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